네, 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럼-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졸업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예상 매출이 5조 800억 원, 영업이익은 2,6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실화 시 작년 대비 각각 7%, 7.7%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트루윈이 한화시스템의 적외선 열 영상 카메라에 대한 13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전년 매출 대비 35.84% 수준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F&E 메디컬에 16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대표님이 주목하는 첫 번째 공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단의 돈을 다 갚았다라는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 두산중공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바람에 원전 분야에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이제 그 산업은행과 등에도 그 유동성 경색을 갖다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자금을 모두 갚으면서 채권단을 조기 졸업한다고 공시한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호적이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전체적으로는 이제 회사가 미래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이 전 세계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시대와 더불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풍력이나 이런 데다 다 발전하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대에서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에너지가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현존에 있는 방법은 이제 원전입니다. 따라서 원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갖다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이번에 그 러시아 사태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독립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독일도 조만간 아마 원전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전을 완제품을 갖다가 건설할 수 있는 처음에 그 설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산중공업이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원전 발전은 아주 유망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두산그룹이 기사회생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최근 10년 내 조기 졸업에 성공한 사례, 뭐 2년을 치른 동국제강이 유일했었는데 두산중공업도 상당 부분 기간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중에 향후 향방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좀 더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두산그룹 자체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 이제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이 갖고 있던 자산, 주로 이제 부동산 자산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곳에는 이제 그 두산그룹의 그 두타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매각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게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또 알짜배기 이제 계열사를 매각을 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에 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런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조기에 이제 그 채권단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23개월 만에 채권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된 두산중공업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 내용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지금 코오롱글로벌, 트루윈, 엑세스바이오 등 저희가 총 4가지 공시를 살펴봤었는데 네.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예, 트루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윈은 이제 뭐 시총 2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어서 그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트루윈은 이제 알차 이제 그 R&D 기술 기반의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센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센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열 화상, 우리가 많은 곳에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온도가 많이 높느냐 높지 않느냐 그 체크하는 것도 열화상인데 예. 열화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센서도 그 트루윈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트루윈이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번 많은 이미 그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트루윈의 센서를 갖다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트루인의 센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포드, 그다음에 또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제 그 리오에도 트루인이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루인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된 기업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영업이익도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높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정식 용어로 순손실이죠. 순손실을 100억 이상 순손실 기록했는데 그 다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 자금을 갖다가 이자 비용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루인의 기업 가치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자율전기차나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서 이 업계가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공시에서 확인해 보셨지만 하나시스템과의 관계가 이번 계약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시스템과 작년에 하나시스템과 트루인이 그 각자 지분을 출자해서 하나인텔리전스라는 회사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차 또 새로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많은 장치가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시스템이 트루인과 손잡고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하나시스템과 합작해서 설립했다는 뜻은 하나그룹과 더불어서 동반 이제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그룹의 이제 핵심 주력이 되는 기업이고 하나그룹의 이제 승계 구도가 완성됐는데 하나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장남인 김동관 그 사장이 이제 주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루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재벌과 같이 손잡고 이제 매출과 성장을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기업 두산중공업과 트루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